How disruption happen. 이 disrupt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붕괴 그런 뜻인데 이 붕괴라는 단어 되게 많아요. 그죠? 붕괴라는 단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꼭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논문의 이 글의 저자 데이비드 포티스 프란시스 또 이 단어 갖고 굉장히 고민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disrup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more major disruptions in world history.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의 어떤 단절 뭐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주 클리어 패턴을 따라간다. What can upheavals of the past? 이런 upheaval이야 나또 쓰잖아. upheaval.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걸 말해주느냐. 이런 글, 내가 이 글을 왜 읽냐면 지금 우리 시대가 위기, 사실 단순히 말하면 위기예요, 위기. 그죠? 위기. 근데 위기란 단어도 되게 웃기는 단어예요. 이거 한자말 중국인들이 이런 농담을 제일, 이게 뭐 연설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연설에 되게 많이 써요. 위기라는 단어, 요거예요, 위기. 이게 위기 한자말이에요. 일부러 썼어요. 왜냐면 중국인들이 위기가 덴저거든요. 기가 뭐예요? 오퍼튜니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정치가들 있죠. 시진핑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용어들, 유명한 정치가들이 이런 용어 참 많이 써요. 중국 분들이 되게 위기. 그죠? 한국 한자말도 발음이 비슷해. 어쨌든, 이 위기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디그리예요. 위기의 정도. 그러니까 요 말도 보세요. 위기. 위험하다는 뜻이죠, danger. 기회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위기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위기의 정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분분해요. 그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디스럽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디스럽션이 뭐냐면 제대로 이렇게 쫙 흘러가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길이 팍 꺼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노선이 갑자기 중단되는 거예요. 그게 디스럽션이에요. 카타스트로피 이런 말도 쓰죠. 아포칼립스 이런 말도 쓰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어피발도 썼어요. 어피발. 어피발은 뭐냐면 밑에 게 위로 확 뒤집어지는 거야. 엎어지는 게 어피발이에요. 그러니까 디스럽션이라는 말을 쓰면서 어피발이라는 말도 써요. 페타스토피라는 말도 쓰고 아포칼립스 더 심하게는 아포칼립스 멸종 별소리 다 쓰죠. 위기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요새 영화 유명한 영화 있죠. 돈 룩업이라는 영화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데이트를 친 영화인데 돈 룩업. 위를 쳐다보지 말아요. 무슨 소리냐면 무슨 영화냐면 영화 이 혜성이 우리나라 저 지구를 덮쳐요. 근데 혜성이 덮쳐서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발견했는데 굉장한 위기죠. 근데 그 위기의 정도가 미국 대통령한테 보여줬더니 미국 대통령이 자기 재선이 안 될 것 같은 위기가 얼마 나중에 있다가 벌어질 지구의 멸망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해요. 거기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언론에 가서 테레비에 가서 얘기를 해요. 테레비에서도 아주 유명한 배우하고 랩 가수하고 둘이 헤어졌다 만나는 게 시청률 올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위기를 못 느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해성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기후변화 얘기하는 거죠. 클라이메 체인지. 클라이메 체인지를 비꼬듯이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이메 체인지, 기후변화 아주 무지무지 심각하거든요. 근데 아주 무지무지, 내가 정치에서 형용사 보세요. 아주 무지무지 심각하다. 아주 무척 심각하다. 얼마만큼?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이 위기의 정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나는 앵바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앵바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난경이라고 그래. 난처한 경지. 이게 불어에서 나온다는데 영어예요. 난처한 경지. 무슨 소리냐면 앞도 못 가고 뒤도 못 가는 장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진짜 위기라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겠죠. 왜 앞으로도 못 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은 거죠. 그런 상태냐 이거죠. 앞도 못 가고 뒤로 못 가는 그런 상태. 난처한 경지. 이 난경이라고 나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난경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난경이라는 거죠. 그죠? 엠파스는 보통 개인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이고 공적인 그치? 측면에서 공동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이거가 지금 시장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역사에서 이런 걸 뒤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 데이비드 포터리스 프란시스 교수도 그죠? 그래서 과거 역사에 대해서 그죠? 과거 역사에 대해서 다시 읽어 나가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지금 시대가 닥쳐 있는 지금 제가 당면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기 자체 보통 얘기하고 많은데 위기보다 더 큰 얘기는 어느 정도의 위기인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례를 몇 개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다른 거에서.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있었던 1월 15일 날, 기사예요. 성중현대 국제 컨퍼런스에서 대격변의 시대, 이런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세 저자하고 화상회의를 했는데 인류 문명이 앞으로 28년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총체적인 위기고 절대적인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이 사람의 이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어, 이번 컨퍼런스 개최에 대해 성균관대 이사장은 이 대변동 어피발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변화를 생각해야 되고 이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이 겪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가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핵무기, 기후변화, 자원경화, 불평등 등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는 사망률이 2%밖에 불과하지 않지만 핵무기와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말살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훨씬 치명적인 문제죠.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 김준영 이사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게 국가와 개인이 그리고 전 세계 시민이 동시에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국에서 반응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테르미 다이아몬드 교수가 지금 팬데믹이 그래서 바로 문명의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초강력도 못 살아남으니까 미국이라도 소용없잖아요. 무력하다는 걸 너무 뚜렷하게 봤지. 그러니까 초국가적 시스템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근대적 국가 체계권 안 된다. 핵전쟁도 안 될 거고 그죠? 핵전쟁 할 때 핵전쟁이 왜 안 되냐면 테러리스트가 핵전쟁을 사용한다면 곧 사용하겠죠. 다이너마이트처럼 사용한다면 심각할 거고 자원 고갈도 문제고 자원 고갈 때문에 전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선진국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사면 인구가 들어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인구가 들어서는 걸 갖다가 모든 국가가 선진국 수준으로 소비를 늘리면 70억 명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70억 명에서 800억 명으로 늘어나는 거 같은 효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를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비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방법이 있냐 이거죠. 국가 간의 불평등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미국인이 안전할 때까지 부자 미국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며 몽골과 볼리비아가 안전할 때는 미국도 안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비관적인, 보세요, 여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앞으로 닥쳐올 세계 위기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관점을 밝힌 다이아몬드 교수와 다르게, 핑거 교수는 완전히 반대 낙관주의자거든요. 쯔찌 교수는 상대적으로 낙관론을 펼쳤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 한쪽에서 아무리 지금 비관이라고 설명해 봐야 그거를, 그 정도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세계적인 학자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핑거 교수는 이 근대를 굉장히 옹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다 해결될 수 있다. 과거에도 뭐 핵전쟁을 일어났는데 그게 됐냐? 그러니까 자원 문제도 기술만 잘 되면 괜찮고, 인구 폭발, 자원 경부, 이거 옛날부터 쭉 이렇게 왔는데 다 해결되지 않았냐? 차라리 그 어느 정도 맞아요. 뭐가 맞냐면 이 절대 빈곤이 줄어들었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절대 빈곤이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굶어 죽는 경우 대부분 다 국내 문제예요. 그리고 과거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부유해졌어요. 근데 인류는 늘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는 거죠. 지금의 자동차가 100년 전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해보다 내 차가 이웃차보다 느리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심적 요인을 중요하고 과거보다 절대 빈곤이 줄었다. 요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극화를 없애는 게 좋지, 해결할 방법이,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서 세상이 완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이게 경향신문에 같은 날짜에 왔던 기사인데 이 기사의 내용 중에 제일 놀란 게 요거예요. 전환 연구자. 세상이 바뀌는 걸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광주의 그 현대 산업 개발의 공사가 무너진 얘기, 초일류 아파트의 골조가 순식간 제3세계처럼. 그래서 선진국이 됐는데도 안 된다 이거죠. 이게 한국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중대재해처벌법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 문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강조하는 분야에서만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아파트 붕괴 같은 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요만이 중요해요. 만이라도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요게 보통의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읽은 두 가지를 다시 보면 위기를 설명하는 방법의 틀이, 이게 아주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먼저 공부를 해야지만 자기가 하는 공부, 자기가 하는 발언, 고민들이 개인적이어도, 공적이 아니고 개인적이어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자기의 엠파스, 자기의 난처한 경지의 위기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이 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세상이 무너질 정도의 위기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지금의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자기만 아는 분야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 조금 전에 했던 사람 중에 그, 우리 세상이 옛날에도 안 좋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결국 좋아졌잖아. 절대 빈곤은 없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근대성,
이 부족할 뿐이지 완성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하버마스 교수가 하버마스 교수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근대 완성 이게 이제 누구냐면 정부기관 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근대 국가의 정부기관이니까. 그지? 이거에 정반대되는 자세가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운동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술운동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예술운동인데 건축학에서 주로 시작됐어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술가들이 한 거기 때문에 과격하죠. 그래서 근대의 대척을 주로 해요. 근데 이 예술운동이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건축에서 주로 있었는데 1960년대쯤에 있었는데 건축에서 하이브리드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에다가 막 섞는 거죠. 혼합이죠. 혼종이라고 그러죠. 혼종. 그런 방식의 건축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예술의 전당 그 오페라 하우스가 보면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 뭘로 만들어지면 한국의 갓이 있죠. 갓. 갓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건축을 전통의 내용과 섞였다는 거죠. 혼종. 근데 이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은 그럼 새로운 시대의 모델 또는 프레임워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반반만 하고 혼종만 하라고 얘기하지 새로운 시대의 모델을 제시를 못했죠. 그죠?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조롱거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대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까지 못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이론 중에 하나가 데리다의 해체론이 있어요. 데리다의 해체론은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의 이론인데 해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존의 체제, 데리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해석을 좀 더 한 건데, 왜냐하면 데리다는 이 지금 시대의 이게 근대 해체론이죠. 그죠? 요거는 뭐라 해야 되냐면, 모더니티. 그죠? 근대성이 해체됐다. 그지? 근대성의 해체론이죠. 근대가 해체됐다. 그죠? 근대성의 해체론을 설명을 했는데, 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철학 이론이었겠어요. 그래서 데리다가 평생에 거쳐서 이 이론을 설명하고 가다가 구체적인 틀을 말년에 조금 설명하다 말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내가 붙이자면 데리다는 이 해체론을 할 때 근대를 배척한 게 아니라 포월했다고 봐요. 포월이라는 단어는 내가 설명하려고 좀 만든 단어, 있는 단어를 좀, 데리다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하고 뚜렷한 용어로 만든 건데, 과거의 근대성, 그치? 근대성을 포함하고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이라는 단어로 내가 한자말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체를 하는데 아직 새로운 시대는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리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안 왔으니까 옛날 시대까지 합쳐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이론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부명론이에요. 부명론이 뭐냐면 한참말로 쓰면 옛날 이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론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옛날 이름을 사용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데리다 이 글들이 어려워요. 보통 데리다를 공부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읽기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옛날 이름밖에 아직 옛날 용어밖에 없는 거죠.
옛날 용어밖에 없는데 옛날 용어를 써갖고 그 지금까지 쓰던 옛날 용어죠. 써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려니까 옥시모론이라고 그러죠. 모순어법이라고 그러죠. 모순어법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 모순어법, 파라독스란 말 요즘 많이 쓰죠. 역설처럼. 그죠? 파라독스 같은 느낌이 많단 말이죠. 요게 하나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에 혼란스러울 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옛날 건 다 틀렸어 하고 말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비웃음을 사고 있다는 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직 힘이 있어요. 이거 아직 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저 기사 중에서도 절대 빈곤이 없어지지 않았냐. 근대 업적은 있다. 그죠? 절대 빈곤. 인류가 맞는 소리예요. 인류가 절대 빈곤을 극복했다. 굶어 죽은 사람 어떤 말이에요? 영화에 보면 요새 어디다 뭐 기부합시다 그런 그 텔레비 광고를 할 때 옛날에는 굶어 죽는 아이 사진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나와요. 왜? 이렇게 굶어 죽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래 빚골을 극복했다는 라는 근대성의 업적, 그지? 근대 사상의 업적, 근대 이데올로기, 이념의 업적은 충분히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데 이 논리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논리는 옛날 용어를 설명하니까 이 설명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데리다의 후속 세대예요. 이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 뒤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이게 이제 학교 수업, 학습의 방법으로 설명하면 학습의 방법론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를 지금 현재 우리 시대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러닝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러닝. 학교에서 배우는 걸 학습이라고 그러죠. 학습? 러닝. 그 다음에 언러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이게 러닝이 뭐냐?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모던 러닝이에요. 근대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모던 러닝. 근대 학교에서 모던 러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언러닝 해야 해요. 이게 학교 왜 다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예요. 지금까지 있는 모던 러닝을 공부한 걸 다시 지워버려야 되는. 이걸 내가 시대 대학 총장이 어느 날 졸업식에서 식사에서 쓰는 걸 봤어요. 우리 대학교는 러닝이 아니라 언러닝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도 국가다. 선진 교육을 가리키는 학교다. 라고 말하는 연설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리러닝. 무슨 리러닝이냐? 지금 포스트 모던. 지금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포스트 모던 리러닝을 할 방법. 왜냐? 다시 구축해야 되니까. 디스트럭션. 해체론이라는 게 부셔버리진 않았죠. 요때는 이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디스트럭션의 뜻이 가까워요. 파괴의 뜻인데 파괴와 해체를 한다는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파괴가 아니기 때문에. 디컨스트럭션은 파괴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 다시 새로운 시대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지? 지금 시대, 모던 시대가 아닌 포스트 모던 시대에 리러닝을 할 수 있는 방법,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야마다 찾아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채널의 목표예요. 왜 이게 목표인데 이 글을 읽냐면 여기서 보세요. How disruption happens. 이런 단절이 붕괴가
어떻게 시작됐냐를 왜 궁금해요? 역사학이죠, 이게. 이게 역사학이란 말이에요. 그치? 말하면 붕괴의 역사학을 말하는 거죠. 그치? 붕괴는 어떻게 되는지 붕괴의 인류사죠. 붕괴의 인류, 서구 역사학이겠죠. 이 사람 서구사니까. 서구 역사학인데 왜 붕괴의 역사를 공부하냐면 지금 세상도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격변의 어피발, 격변이죠. 그죠? 격변의 역사학이란 말이에요. 왕창 바뀌는 격변의 역사학이 왜 하냐면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 지금 잘 모르겠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요거는 요 책, 즉 요거는 요 책. Disruption, Why Things Change. 요거에 대한 요약인 거겠죠. 이 책은. 붕괴, 세상은 왜 바뀌는가 그 설명에서 역사를 훑어본 거겠죠.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좀 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면 요거를 자세히 같이 따라 읽은 다음에 요 책을 공부하거나 또는 요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 책을 번역해서 출판해내면 되겠죠. 이걸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내가 앞에 그럼 이 설명을 이렇게 했냐? 이런 프레임워크가 이 책에도 없어요. 이런 뚜렷한 프레임워크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보면서 이 글들이 어느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요 틀, 요 네 단어의 틀, 요 틀을 가지고 크라이시스의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지? 그거를 분석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냥 해체뿐만 아니라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 다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그지? 그럼 이제부터 배워야 될 새로운 학교, 그게 이제 탈근대 시대의 조건 없는 학교겠죠. 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일이 뭔지 찾아보려고 읽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돌려서 읽느냐? 아직 이거의 교과서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책들을 읽으면서 이 네 개를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다 부셔버려야 돼. 기존의 것. 그런 내용이고, 2번은 무슨 소리야? 지금 것도 괜찮아. 잘만 쓰면 완성시키면 돼. 그죠? 근대 완성에 관한 이론이고, 그죠? 아직 완성이 안 된 거 그렇지? 완성시키면 괜찮을 거야. 지금 제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근대성의 해체론이죠. 그죠? 지금 제도가 완전히 맞다는 거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제도는 없으니까, 지금 제도를 해체하면서 찾아보자. 새로운 걸 찾아보자. 이런 내용일 거고, 어,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안 된다. 재구축할 수 있는, 음, 재학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구체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혼란이,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될 시대가 왔다는 거죠. 나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미 와 있고,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아까 얘기한 틀, 그죠? 이 프레임워크 틀, 이 프레임워크를 찾아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이거를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 2, 3, 4번이 왔다 갔다 얘기가 될 거예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다 없애버려야 돼, 파괴돼야 돼, 이런 얘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예술운동이죠. 1960년대부터 시작된 예술운동인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포스트 모던을 건축에서 얘기하면 미국에서 얘기하면 웃어요. 무시당하는 거죠. 경멸당하는 거예요. 뭔 얘기했냐? 막 이유 없이 막 섞지 않았어? 이런 식의 비판에 대답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선은 기본이 틀렸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위기를 말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기긴 하지만 왕창 무너진 건 아니야. 아니야. 기존이 제도가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래.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뿐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2번으로. 세 번째로는 해체론에서 근대성 자체가 해체되어 있다. 이 사실은 맞다. 그래서 새롭게 기존의 체제를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체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네 번째로, 내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설명을 하기보다 지금 세상은 더 많이 진전이 됐으니까, 세상이 좀 지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위기가 그렇게 천천히 변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고, 빨리 새로운 세상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시대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재구축해야 하고 재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지금 주장하려는 내용이고요. 그 네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돼서 이 글에 설명되는지 보통은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보통은 이렇게 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서 혼란스러워서 읽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틀을 미리 설명을 해둔 겁니다. 읽어나갑시다, 이제. 데이비드 프란시스 교수의 책을 설명하는 글이겠죠. Disruption, Why Things Change.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게 이제 이 붕괴로 바뀌었다 이거죠. 하나가, 아까 앞세대가 붕괴되면서 뒷세대가 왔다는 거겠죠. On 3 April 1917, a crowd gathered to meet the train arriving from Helsinki at Petrograd Finland Station. 1917년 4월 3일 군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헬싱키에서부터 돌아오는 페트로그라드, 세인페테스부르크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핀란드 스테이션 기다렸는데 트레인 캐리드 블라디미르 일히 레닌이 타고 있었던 거죠. 레닌 유명하죠. 스탈린, 레닌, 소련의 대표적인 독재자였죠. He greeted his audience with a speech calling for the overthrow of Russia's government. 러시아 정부를 뒤집어 엎자라고 요청하는 연설로 말하신 거예요. 이 혁명, 러시아 혁명의 주역이었죠. And 6 months later he made this happen.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6개월 뒤에 만들었고 the world changed. 세상은 바뀌었다는 거죠. 뒤집어 엎었어요. 진짜로. 그죠? 오버스로 했어요. 가문들을. 왕정을 없앴죠. Lenin, who had been living outside of Russia for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 러시아 바깥에서 살았던 레닌은 was known, 알려져 있었어요. as a theorist on the fringe of Russian political society. 그러니까 러시아의 정치적인 사회 속에서 주변에 프린지, 가장자리에 있는 이론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중심에 있던 게 아니죠. Shaping Marxist thought to support his own theory of change. 이 사람의 발음은 막시스트 이론, 그죠? 막시즘 이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거죠. Karl Marx has envisioned a number of ways for society to move to a system in which workers control the means of production. 칼 막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떤 비전을 갖고 있었냐면 다양한 방법인데 사회가 어디로 바뀌냐면 시스템 어떤 쪽으로 이동해 가냐면 노동자들이 생산의 도구, 생산의 방식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노동자들이 중심인 사회가 없었잖아요. 노동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생산을 통제하는 근데 자본가가 뒤에 깔려 있죠. 반대되는 내용이. 그거를 칼 막스가 막시즘이죠. 막시즘을 레닌과 한 거죠. But Lenin saw 막스 엥겔스의 이론이죠.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레닌이죠. 레닌은 그런데 이런 이론에 대해서 그걸 실천할 때 only one way, 한 방법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number of ways가 차이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이 달성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레닌은 단 하나의 방법만 있었던 거예요. 뭐냐? 폭력적인 방법인 거죠. Through the violent overthrow. existing government. 그러니까 레닌의 이론은 이론이죠. 사회 이론, 정치 이론인데 막스의 이론은 레닌의 이론은 정권 교체 방식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레닌은 이론을 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정부를 폭력적으로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어떻게? Organized by a dedicated group of professional revolutionaries. 전문 혁명가들의 헌신적인 정문포들과 집단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화된,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처럼 혁명한다는 거죠. 혁명을 해서 뒤집어 엎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이론이라면 막스가 막시즘으로 엥겔스와 둘이서 정치 이론을 제시했죠. 막시즘, 공산주의,
정치 이론을 설명을 했다면 레닌은 정치 이론이 아니라 실천론이죠. 폭력적 정권 교체론이죠. 혁명이라는 단어를 들이다 썼는데 혁명, 그지? 폭력적 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이때 혁명은 폭력적이죠. 폭력적 정권 교체론 뒤집어 엎는 거죠. 막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것만 거기서 골랐다는 거죠. 정치 막시즘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생산 수단을 지배하게 되는 노동자 천국의 사회라고 공산주의 이론을 설명하지만 레닌은 거기서 폭력적 정권 교체로만 택한 거죠. 레닌 brought this scheme with him. 그래서 그런 이것도 프레임워크죠. 일종의 정권 교체 프레임워크를 갖고 와서 페트로그라드, 지금은 세인트페테르스부르크에 도착을 했던 거죠. There his party, 거기서 그의 공산당은 took charge of the workers' organization, 노조 조직이죠. 노동자 조직을 임무를 자기가 지배를 하고 맡고 that had been sharing power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지방 정권하고 권력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since the abdiction of the Tsar, 그러니까 이 황제 자르죠. 러시아 황제가 퇴위한 이후에 정치 권력의 공백기였죠. 그러니까 정치화 이후에 지방 정부하고 권력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노동자 조직이. 이미 노동자들이 정권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는데 거기에 레닌이 들어가서 한 행동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다 폭력적으로 쫓아내고 절대적인 권력을 잡는 거였죠. 그렇죠? 5년이 되자 it would be more than 5 years. 5년 이상이 됐을 때 레닌's party secured absolute power in Russia. 러시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획득한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 정권 교체론이 성공한 거죠. 대신에 millions died along the way. 수백만 명이 죽었던 거죠. 폭력적 정권에 의해서. 레닌's theory of change was a theory of social disruption. 이것도 물론 사회적 파괴, 붕괴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레닌의 theory of change도 변화 이론도 붕괴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어떤 근대성의 붕괴 이론이라기보다 그냥 정권 교체 이론이죠. 그죠? imposing a shift. shift란 단어, 생각해보세요. shift란 단어. 이런 단어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change란 단어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change도 변하죠. change도 변화예요. change하고 비교하면 change는 그냥 단순한 변화인데 바뀐다는 거죠. 변화. shift는 축의 변화예요. shift. 전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전환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shift 그러면 벌써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그죠? 변화도 굉장히 요것도 그냥 전환 정도예요.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혁명도 있었잖아요. 혁명은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위죠. 완전히 의식에 뒤집어 엎는 거.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말들을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틀이 없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모호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프트가 너무 과격해서 society could not go back to the way it has been. 그 전에 있던 사상하고 그 전에 했던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Such disruption doesn't happen randomly. 그런데 그런 붕괴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랜덤하게 아무 때나 막 일어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일어났는지, 그죠? 그게 지금 이 글의 예화를 든 이유가 뭐냐면 there is a set of conditions required to launch them. 그런 일이 시작돼. 런치가 시작되다죠. 시작되고 발사 이렇게 시작되도록 요구되는 어떤 조건의 일련의 한 세트의 조건이 있을 텐데 그게 무언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붕괴 같은 게 지금 현재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세상에 그런 것 같으니까. There are particular circumstances in which initiators of disruption tend to succeed in their aims. 그리고 그런 변화를 시작한 사람들, 이니시에이터들이 그들의 목표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의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말은 이 사람이 중요할 말은 요거예요. Core characteristics of the kind of disruption. 핵심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이 붕괴의 핵심 특징이 뭐냐. 붕괴의 핵심 특징이 뭐냐는 거를 역사를 통해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I'm describing, 그죠? As you will see in the historical episode that follow. 그래서 역사적인 에피소드들을 거꾸로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에서 설명한 이유가 이 글의 가장 큰 약점은 왜 이런 관심, 왜 붕괴에 관한 사회 전체, 그치? 사회 전체의 붕괴에 관한 이런 관심이 생겼는지 질문하는 게 이러한 글쓰기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앞에 썼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글쓰기, 이런 역사적 관심이죠, 이게. 이런 게 왜 이러한 역사적 관심이 관점에서의 관심이, 그치? 역사의 관점에서 왜 이걸 들어볼 건지 그게 그러니까 현재를 즉 다시 말해서 현재의 그 관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 읽을 때, 그죠?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할 때. 그래서 현재의 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교수 데이비드 포터리스 프란시스 교수가 이 글을 쓴 이유도 바로 지금 현재, 즉 현재 근대 사회가 붕괴의, 그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근대사회가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붕괴 위험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냐? 그럼 진짜로 붕괴하고 있는 거냐? 이게 이런 붕괴의 핵심 특징, 그지? 이러한 종류의 붕괴의 종류의 핵심 특징들을 연구하는 이유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를 읽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붕괴한다고 크라이시스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크라이시스냐고요. 조금 이따 잠깐 이따가 그게 뭐 해결될 문제 같으면 이렇게 난리를 피고 공부하고 열심히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냐 이거죠. 어느 정도냐. 그거를 질문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거는 이거는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일반론으로 붕괴를 사전에 했다. 그럼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고 일반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사회의 중심 체제에 대한 신념의 붕괴예요. 한 사회의 중심 체제, 시스템, 그죠? 인스티튜션, 이 체제죠. 그거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에요. 그치? 지금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설명을 해요. 요거를 지금 시대로 붕괴를 하면 중심체제가 뭐겠어요? 근대사회. 그 중심체제가 뭐냐면 법체계죠. 우리는 근대사회 법체계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법 앞에서 인권이란 게 뭐예요? 인권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죠. 만인의 평등이잖아. 그런 법 체계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걸 믿나요? 믿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뢰의 상실, 그죠? 있죠. 이게 지금 가장 근본인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어요? 이러니까 법 체계에 대한 신뢰의식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정치, 그죠? 모든 과학 등, 그죠? 사회의, 근대 사회의 중심 체제, 신뢰의 상실, 그죠? 과학은 그거 요새 코로나 때 예방주사 맞느냐 안 맞느냐고 난리가 났죠. 아직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신뢰가 상실되는 건 맞죠. 얼마만큼 상실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그걸 고민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어쨌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establish a set of ideas from what was once the fringe of intellectual world. Place them at the center of revamped social order. 그러니까 revamped는 개조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set of ideas from what was fringe of intellectual world, placing them at the center of revamped social political order. 개조된 정치적 질서의 핵심에 지적인 세계의 가장자리에 한때 있었던 아이디어들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시대, 지금으로 분석을 하자면 근데 시대 이론이죠. 그죠? 정치, 지적인 사회에 가장자리에 있던 탈근대 이론, 그죠? 한대 이론이 정치 질서에 개조된, 다시 바뀌었겠죠? 개조된 정치 질서의 핵심 자리에 들어선다. 이건 아직 안 됐죠? 대표가 뭐야? 얘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지?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운동에 대한 도서와 멸치. 그러니까 들어갈래다 망했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요 시대에서 요 시대를 못 넘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로 involves a coherent leadership group committed to change. 근데 변화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 그룹, 그 리더 집단의 그지? 등장이죠. 그죠? 일관성 있는 코어런트, 일관성 있는 서로 일관된 지도자 집단, 그죠? 집단에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완벽하게 지금 말하면 붕괴, 혁명,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의 등장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인 것 같아요. 현대 시대는. 근데 왜 근데 이걸 쓰냐? 이런 현화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이 데이비드 포터리스 프란치스 교수가 쓰고 있고, 그리고 이런 예상이 사람들에게 자기는 그러니까 요 이론 중에 두 번째겠죠. 두 번째 이론을 쓰고 있는 셈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의 등장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같이, 세례 요한처럼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앞으로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속셈일 거라고 여겨져요. 여긴 안 쓰였지만 왜 안 썼을까요? 내가 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기에는 아직 현실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안 썼을 거예요. 말할 땐 속으로 둘이, 아는 사람하고 얘기할 땐 하겠죠. 나는 네 번째 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내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These deceptions are apparent. 이런 붕괴 과정이 명백한데, 분명한데, but not synonymous with some of the events commonly called revolutions. 혁명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지금 혁명, 보통 말하는 혁명, 지금 조금 전에 라인은 사회주의 혁명이었죠. 그 혁명에서는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등장하는데 명백하지만 언제나 똑같지는 않죠. 시노니머스 비드는 동의어다 그 소리인데 혁명과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런 변화가 혁명의 과정이죠. 지금 말한 게 혁명의 과정이었어요. 그죠? Disruption don't always change who is in charge.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언제나 그 who is in charge. 무슨 소리냐면 지배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런 거를 변화를 주시한다는 거죠. They are in fact sometimes necessary to. 그러니까 왜 이 disruption이 있더라도 이 지배 세력을 안 없애냐면 때때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뭘 필요하냐? 유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Government that is on the verge of failure. 무너져 버리려는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이것 때문에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게 한국에서 요게 한국 상황에다 적용을 해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제시대에 일본의 패망 이후 미군정이 시작돼요. 미국의 군정에서 일제에 협력하던 인사들을 중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들이 했었냐면 그 미군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와 이승만 초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이승만 정권에서 그러니까 일제에 협력하는 인사들,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죠 쉽게 말하면 인사들을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친일파 청산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때 독립운동하면서 굉장히 괴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잘 못 사는데 친일파 집안들은 지금도요 북한산 부근에 가면 친일파의 재산이었던 것이 그대로 남아서 아주 엄청난 땅이 친일파의 재산, 친일파의 자손의 재산으로 남아있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프랑스의 그 2차 대전 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의 어, 친독일 성향 인물의 처단 과정과 비교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조금 전에 봤죠 여기서 They are sometimes necessary to preserve. 그들은 때때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단 말이죠. 한국의 경우 정부 형태, 지속,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뭐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일제 친했던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들 처단해도 뭐 상관이 없었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자기 정치체계가 제대로 다 구제가 되어 있으니까 처단해 버린다 그래서 국가가 이 정부를 유지하려고 무너져 버리지 않고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마음 편히 처리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군이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이승만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혁명이라는 게 아까 위에서 1, 2, 3번 얘기한 것처럼 한 체제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다른 체제가 쑥 들어온다. 일관된 지도자에 쑥 등장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거기 재구축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하는 거 연결이 돼요. 그렇지만 they will at the very least change the way the government group think and act. 최소한도 그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죠. 요게 뭐냐? 그래서 혁명이 뭐냐? 라고 말을 할 때 혁명의 정의. 혁명이 뭘까요? 혁명이 뒤지고 파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변화. 그치? 어떤 변화예요? 전면적인 변화. 여기도 저게 나오죠? 변화. 기본 체제, 기조의 변화가 있는 게 바로 혁명인 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 이게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현재 모델은 딱 하나인데 근대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을 말한다면 예를 들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혁명은 이거 하나인데 얘들의 혁명은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왕 중심, 그죠? 왕 중심 체제에서 인간 중심 체제로, 그치?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핵심이 돼갖고 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의 뜻을 받은 사람에서 인간 중심 체제로 우리가 똑같으니까 법에 따라 법 앞에 평등이니까 거기서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중심 체제로 바꾸자. 완전히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혁명의 모델이에요. 프랑스 혁명.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지금 아직 정확히 안 나왔어요. 앞으로 정확히 안 나와서 지금 혼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중심 체제, 이게 어때서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대 사회가 유지되는 사회인데, 인간중심 체제가 안 되는 경우 많죠. 뭐가 있어요? 이때 말하는 프랑스, 여기서 조금 더 요거 설명을 좀 더 해야겠는데, 프랑스 혁명의 인간은 누구였어요? 서구, 남성, 이성애자 였던 거예요. 누구는 아니었어요? 나머지는 인간이 아니었어. 이게 뭐예요? 제국주의. 인종차별. 인종차별에 인종청소였죠? 사람들 막 죽였죠? 의 근거였다. 응?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페미니즘, 그 다음에 소수민족, 그 다음에 뭐 많죠? 어, 소수인종, 소수민족, 소수민족 이론, 그 다음에 탈식민주의, 그래서 이런 이론 등이 지금 중심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론이 중심이 되고 여기서 한 발짝 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죠. 뭐가 더 나가요? 인간 중심이 더 이상 아닌 경우가 많죠. 뭐가 있어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요건 인간 중심주의죠. 그런데 센테론.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가 더 이상 저는 중요하지 않음. 이게 뭐예요?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체제는 있었는데 지금 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대사회 프랑스 혁명이 뭐가 어때서 뭐가 문제야. 그렇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쉽게 그렇게 혁명 체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Disruption brings a profound shift. 그래서 shift. 근데 이 profound가 정도죠. 아주 심오한 people's understanding of how world around them works.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변의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주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체제 자체가 바뀐 거죠. 그죠? 프랑스 혁명에서는 인간 중심주의가 신중심주의, 왕정 체제, 그러니까 신권이죠. 신이 권위를 부여한 왕중심 체제, 신중심 체제에서 인간 중심 체제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해 자체가 바뀐 거죠. People's understanding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 혁명이죠. 그럼 여기선 지금 디스트럽션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데 혁명이라고 안 썼습니까? 그거는
지금 보면 이 뒤에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라고 말하기 곤란하고 그런 혁명이라는 단어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죠? 리버루션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쓴 것 같아요. They contrast in this way with the less radical social changes. 이거는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less radical social changes. 좀 덜, 이게 정도 문제죠? 덜 극단적인, 덜 과격한 사회적 변화. 그렇죠? Based on the existing source system. 그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에 근반을 두는. 이게 뭐예요? 요게 아까 얘기한 2번이죠. 근대사회가 유지하는데. 여기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2번이고, 그렇죠? 요거는 2번을 특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변하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English Revolutions of the 영국의 혁명을 생각해 보면 영국은 피 흘리는 혁명이 없었죠. 17세기에 Who changed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king and parliament without altering the basic system of government. 영국 정부의 기본 체제를 바꾸지 않은 채로 왕과 국회, 의회 간의 밸런스 파워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뭐가 됐어요? 우회적 왕정 체제죠. 엘리베스의 왕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ideological change is crucial for major social changes.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념적인 변화가 생각의 변화, 생각하는 변화, 기본 체제의 변화가 메이저 소셜 체인지의 결정적인 거죠. 레닌이 추구했던 것처럼요. 왜냐하면 사회는 그런 이념들을 촉진하죠, 주도하죠. 그 이념들을 그 이념들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일해 나가는 뭔가 일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지지하니까 이념, 이데올로기 투쟁인 거죠. 그죠? 이념. 세상이 전부 다 믿고 있는 거 이념,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세상이 진짜로 변하는 거죠. 요게 뭐냐면 아까 위에서 설명한 1번이에요. 요게 뭐냐면 아까 위에서 설명한 1번. 요거. 중심 체제의 신뢰 상실해 갖고 새로운 체제가 생길 때 요거는 내가 번호를 여기다 쓸 수가 없어서 아까 앞에 말한 번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앞에 말한 번호 내가 말했을 때는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그림에서 설명한 이 저자가 한 설명한 거는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이 저자가 설명한 거라고 아까. 그죠? 이념이 바뀌어야 무슨 생각이 바뀌어야 제도가 바뀌는 거니까요. If the way of viewing the world doesn't change,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눈이 바뀌면 the way of business isn't going to change either. 세상을 보는 눈이 안 바뀌는데 살아가는 일하는 방식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it is easy enough to look at the past to find the discarded ideas that was.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변화는 되게 쉽단 말이죠. 한때 핵심이었던 아이디어들 그런데 지금 버려진 거 있죠. discarded. 버려진 아이디어를 찾는 게 그죠? 예를 들면 여기 정확하게 나있어요. 무슨 아이디어예요? 그런 것들이. discarded 아이디어가. 아까 설명한 프랑스 혁명을 근거로 두고 있다는 게 보여요. 왕들은 신의 준 권리, 그지? divine right. 신의 준 권리에 의해서 지배한다는 이론, 그죠? 이게 이제 근대 혁명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버려버렸다는 거죠. 예? 요거를 지금식으로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이런 거예요. 예, 지금식으로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식으로 쓰면 it is natural. 내가 많이 쓰는 예인데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It is natural. natural은 자연스럽다 또는 당연하다. 근데 이 당연하다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it is natural for you to have produce. 네, 좀 약간 혐오스러운 단어를 쓸 텐데 babies. 아기를 생산하는 게 너무 당연해. 약간 여성들이 싫어할 용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생산하다니 말이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이잖아요.
이런 말에 어떻게 해요? 여성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출산을 말로는 안 해도 거부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이 한국 사회, 일본 사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준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데올로기죠. 당연하다는 이데올로기. 그지? 사회가 촉진했던, 지금도 하잖아요, 정부가. 뭐예요? 아기 출산하는데 그러자 맨날 뭐 얼마를 주겠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 후보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이념이니까. 그게 근대사회에 여성들은 아기를 출산하는 게 이념이죠. 왜냐하면 가족이 그것도 핵가족이에요. 근대사회의 핵가족이 뭐냐면 근대 국가의 기본 단위급여입니다. 가족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국가는 난리가 났죠. 그러냐면 아기가 줄어들면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줄면 어떻게 돼요? 세금도 줄고 군인도 줄고 다 줄 거 아니에요? 국가 자체가 쭈그러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이데올로기가 바뀌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에 프랑스혁명 때는 신이 왕이 신이 준 권리, 신성한 권리에 의해서 지배한다. 왕이 지 맘대로 해도 좀 할 수 없어. 신이 줬는데 내가 우리가 어떡하겠어. 그냥 참아야지. 이렇게 됐던 거죠. Importantly, period of change challenge have similar causes will not always the similar ends. 그러니까 챌린지 하게 되겠죠. 그 챌린지하는 시절이 생기는 거예요. 붕괴하니까. 그 붕괴의 원인이 누가 가만히 있다 붕괴 아니라 누가 도전한 거죠. 이 도전의 시대가 있는데 이 사람 얘기는 도전의 시기들에서 원인은 비슷한데 결과가 언제나 같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만 그래서 분노, 그러니까 기본에 드는 핵심적인 이론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나니까 붕괴하기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똑같지 않다는 거죠. 2번, 3번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여기서 보면 일본에서는 신뢰가 상실하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붕괴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등장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체제가 등장하고 나타나느냐 그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One could argue as Barrington Moore Jr. did in his 1966 study of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그러니까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인 원천에 대해서 연구한 거에 대해서 보면 A change of political system will occur in a society where there is a serious disjunction between coexisting mode of economic activity, such as traditional agriculture and capitalist enterprise. 무슨 소리냐면 정치적 체제의 변화는 경제적 활동에 현존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디스정처, 붕괴가 일어났을 때, 심각한 붕괴가 일어났을 때 정치체가 바뀌었다라고 이론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전통적인 농업이 뭘 바뀌었냐? 자본주의 산업을 바뀔 때. 이게 근대죠. 근대 사회가 농업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는 게 그거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 활동의 기존의 모델이 그전의 방식이 바뀌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 방식은 여러 가지 다르다는 거예요. 또는 원코드하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split between those who drive economic activity and those who hold political power.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는 집단하고 그다음에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의 스플릿, 간극, 분리가 생겨났을 때 그러니까 경제 활동할 집단이 근대 사회에서 상인들이었는데 정치 권력을 갖고 있던 집단들은 왕권이었죠. 이것도 근대 사회죠. 이게 프리컨디션 for change. 그죠? 돈 가진 사람하고 권력 가진 사람이 달라졌을 때, 돈 가진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을 물리쳤죠. 이 근대 사회로 변할 땐 그랬어요.
그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상인들이 쫓아내는 거죠. 말하자면 왕을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But there is a lot of room for leaders to make choices in such circumstances.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이 선택해야 될 건 방향은 많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그래서 아주 다양한, 아주 다른 결과물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First of these scenarios, 이런 변화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could quite reasonably be taken as describing both United States and Russia at the turn of 20th century. 20세기 초에 전환 때 러시아하고 미국에서의 변화가 달라졌잖아요. 미국에서는 또 뭐가 없었냐면 레닌처럼 절대 권력을 잡는 그런 건 미국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민주주의하고 독재하고 두 개가 서로 다른 방식이 하나는 공산혁명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안 일어나고 민주적인 체대가 강화됐을 뿐이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